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이상한 계절 김선재. 돌아놓을 곳이 없는 밤입니다. 모닥불은 꺼지고 부풀어 오르는 구름들이 점점 먼 곳으로 흘러갑니다. 찢어진 하늘에 매달린 맨발들을 따라가면 이 길 끝에는 비에 젖은 섬들의 무덤. 사실은 그렇습니다. 버려진 신발에 발을 넣어보는 일은 어제로 조금 다가가 보는 일. 나의 생에 당신의 먼 생을 포개보는 일. 잃어버린 말과 잊지 못할 이름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영영 가지 않는 어제와 오지 않을 내일 사이에서 아직 내게 남은 부위를 확인하는 밤입니다. 점점 달이 차오르고 발목을 자르고 흘러가는 구름들. 우리의 시간은 콕콕 소금을 찍어 먹듯 간결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뿐입니다. 떠난 적 없는 사람들이 내내 돌아오지 않은 이상한 계절입니다. 304회 낭독회에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마을 이어갑니다. 책에서 시 한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10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발행된 세 권의 책 중 304 낭독회에서 읽혀진 글을 모아서 낸 책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곡으로 4.16 합창단에서의 어느 별이 되었을까를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오마이뉴스 5월 6일 기사 세월호 10년 감독이 다시 잠수함 충돌설을 들고 나온 까닭 성하윤 혼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이 구호이자 각오로서 이야기했으나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명확한 진실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식 조사는 모두 끝났고 미궁 속에 빠진 듯한 진실은 피해 유가족들을 답답하게 만든다. 4일 전주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섬은 세월호 구조 실패와 침몰 원인을 조명해보는 영화다. 외부 충격에 따른 침몰설은 살펴보는 내용이다. 외부 충격설은 기본적으로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 2022년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의 내부에서조차 조사팀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추정하는 보고서를 들고 나온 반면 위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만큼 의견 대립이 심했다. 전문가들과 국제적인 연구소가 하나같이 비판하는 잠수함 충돌론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잠수함 충돌설은 음모론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침몰 10년 제로섬은 그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든 영화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어떤 음모론을 강하게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구조 실패와 침몰 원인에 대한 논의를 멈추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외력설에 중심을 두는 이유는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자료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더 알아보고 계속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 요인이나 외부 요인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기보다는 참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정황과 전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문의 출발점은 바다의 솟은 막대 모양. 4일 상영 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서 윤솔지 감독은 의문을 갖게 된 출발점은 사고 직후 영상에 찍힌 바다 위로 솟은 긴 막대 모양이었다고 말했다.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지만 영상 속 바다 위로 솟아오른 쇠막대는 잠수함의 잔망경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윤술지 감독은 구조가 늦어진 부분에 관심을 갖다가 침몰 원인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력설을 너무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분위기라며 왜 이런 의문을 갖는지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당시 청와대가 국가지정기록물로 처리해 30년 동안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해결을 다짐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진상규명에 있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영화에 등장하기도 하는 권영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침몰 원인에 대해 배가 문제여서라고 한다면 구조 실패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유가족 추천으로 1기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외부 충격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영화는 참사 현장에 유가족의 접근을 통제하고 구조 작업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바지선을 움직였다는 현장 유가족들의 증언 등을 되짚어 본다. 사고 당일 해군 초계기와 링스 헬기가 등장하고 말로만 구조 작업을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는 참사 당일 저녁 구조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장에서 유가족들을 태우고 현장에 나온 선장이 한탄하는 내용 등이 등장한다. 큰 배가 작은 배의 측면과 충돌했을 때 작은 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실제 사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군사 기밀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군의 답변, 참사 직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 한국 순방 발언, 미 대사관의 움직임을 조명하며 여러 의심 정황을 제기하고 있다. 풍부한 인터뷰로 채워진 침몰 10년 제로섬은 조타장과 잠수사 등의 증언을 비롯해 공개되지 않았던 참사 희생자 인양 모습을 비추면서 10년 전의 아픔을 되새긴다. 외력설이든 내부 요인이든 가능성을 닫지 말고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감독의 생각이다. 윤솔지 감독은 객관적인 자료들만 영화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변호사는 세월호 10주년이 되었으나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며 박근혜 핵심 측근 중 처벌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헌이었던 법률이 시대가 바뀌면 이혼으로 바뀐 듯이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희생자 유민양의 아버지인 김영호 씨는 관객이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네, 10주기 영화로 윤슬지 감독이 만든 세월호 10년 제로섬에 대한 다큐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저희도 뭐 잠수함 충돌설이니 뭐 내력이니 이것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가족회의에서 결정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말 해군 자료든 무엇이든 다 공개하고 그것까지 다 조사한 다음에야 저희도 어떤 침몰원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20년이나 지나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어서 참사의 진실을 꼭 밝히는 그날까지 저희 가족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0년 더 살아야 되나요? 끈질기가 살아봅시다. 네. 오늘은 지난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산기억문화제에서 함께 해주신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고잔복지센터 심가임 장유진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진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고잔복지센터 신가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유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산에서 활동한 지는 올해 13년 차고요. 저는 그동안은 좀 이렇게 4.16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기보다 분관인 고잔복지센터에 이제 좀 네. 지원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좀 업무 지원으로 같이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23년에 고잔복지센터로 발령을 받으면서 좀 4.16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지만 그래도 반가운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힘을 얻어서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뜻깊은 정말 좋은 방송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이지만 혹시 2014년 4월 16일 그날 팀장님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때 저는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 중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가 아기가 2월생이니까 한 70일 정도 됐을 때고, 그래서 엄마들은 다 아시는데 아마 이제 말 못하는 아기랑 하루 종일 있으면 굉장히 집안이 적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TV나 라디오를 그냥 이제 계속 틀어놓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신랑이 출근을 하고 아기를 아침 수유를 하고 아기를 이렇게 그냥 가슴팍에 앉은 채로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거실 네. 소파에 그냥 앉은 채로 잠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선잠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기과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렴풋이 상기된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서 깨서 TV를 봤는데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그 망망대해 엄청 커다란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그 모습을 봤고 그게 지금 너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날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게 뭔가 좀 커튼을 살짝 쳐놔서 좀 어두웠던 거실 풍경이나 그리고 이렇게 품 안에 안겨있던 그 아이의 체온이나 냄새나 이런 게 너무 생생해요. 그냥 딱 4월 16 하면은 딱 그때 당시에 그 제 모습이 너무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정말 몇 날 며칠을 혹시 더 구조되는 사람들은 없을까 막 에어포켓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네. 그리고 실종자들 중에서 또 가족품으로 돌아온 분들은 없을까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정말 그냥 내내 계속 TV를 틀어놓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기 낳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저 심심할까봐 친구들이 이제 집에 놀러 오면은 이제 안산에 왔으니까 가야 된다 해서 이제 같이 분향소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또 애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렇게 지난 10년 시간 동안 그러면 유진 팀장님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저희 기관에서 이제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선보복지관은 안산시 그 명성교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명성교회가 또 고잔동에 위치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한 역할들을 계속 해오고 계신 교회인데 이제 참사 후에 좀 지역사회 회복을 돕기 위해서 명성교회에서 이제 공간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마련을 하셔서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힐링센터 046 신가임이라는 그 공간을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가임을 거점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것들은 매년 기억 사업으로 이제 오케스트라 기억 공연 그리고 이웃들의 기억꽃이 같이 가자를 지금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참사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유가족이나 주민분들을 위한 그런 심리 상담들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으로 뭐 청소년 뮤지컬, 어르신 노래 교실, 그리고 이웃 공방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가족과 주민들이 같이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네, 하고 또 이제 올해 좀 시도했던 사업은 고잔동 마을해설 사업으로 같이 걷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의 활동들에 대해서 따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얘기해 보면 처음에 고잔동에서만 했던 것이 어떤 과정으로 25개 동으로 퍼지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노란 꽃의 처음 시작은 사실 이제 일주기 때 단원고등학교 안에서 진행된 꽃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쿨닥터였던 김은지 박사님이 계속 이렇게 김여밀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이제 남아 있는 아이들. 재학생들이 이제 이 아픔과 슬픔을 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면서 충분히 애도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치유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다가 이제 준비하셨던 그런 기억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단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신가임에서 좀 그러한 어떤 애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했고 그래서 2주기부터는 이제 신가임에서 고잔동으로 이제 나와서 그 꽃집을 같이 진행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 분들께서 주민들께서 또 봉사자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주민들이 꽃집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같이 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고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꽃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활용하거나 또 어떤 애는 뭐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해서 이제 또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안산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 안산시 희망마을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거를 한 계속 3년 연속 받게 되면서 22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기관에서 활동하셨던 저희 부장님께서 그 4.16과 관련된 마을 네트워크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꽃집을 꼭 고잔동에서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분명히 이제 마음 한켠에 계속 세월을 묻고 계신 안산 시민분들이 어디든 있을 거다. 그러면은 각각의 마을로 들어가서 조금 해보자. 그러면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 그 마을 안에 단체에서 그 예산을 좀 잘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대표로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을 마을들이 같이 활용을 해서 이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22년부터 이렇게 노란 꽃이 안산시로 조금씩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23년부터는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 안산시 25개 동이 모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마을에서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음. 이제 함께하고자 마음을 보태주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또 이런 네. 게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노란꽃이 피었습니다가 정말 25개동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노란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서 또 안산 시민 동 모든 분들이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환영합니다. 이런 그리고 행사는. 저희가 이제 고잔동 주민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래서 심가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공방 엄마들이 나가서 수업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그런 거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라든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어떤 일환으로 다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모여야 되고 근데 우리가 세월호를 갖고 계속 모이기에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되게 부담 없이 가볍게 모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활용을 하자. 네. 이제 그래서 했던 것들이 뭐 오케스트라나 뮤지컬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노래 교실 같은 걸 운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공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유가족분들께서 같이 이웃이었는데 이제 네. 그 4.16으로 인해서 뭔가 좀 만나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기도 되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맞아, 서로가 맞아. 예, 되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세월호를 빼고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4.16 공방이 있었고 그런 공방에서 활동하신 유가족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강사로 오자 네. 그러면서 이제 강사로 오시면서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수나 퀼트, 네, 뭐 맞아요. 매듭공예, 양말목공예 이런 걸 하면서 그냥 같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냥 뭔가 꼭 말하지 않아도 서로 우리가 계속 옆에 있어 이렇게 힘을 서로 받고 있어 이런 것들 좀 위로의 시간들을 공방을 통해서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처음부터 접근을 했으면은 서로가 좀 어려웠죠. 어려웠을 텐데 조금 일단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시작을 해서 예, 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맞아요. 네.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 만나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았었어요. 네. 그때. 예.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또 에피소드나 또 힘들게 했다던가 아니면 특별히 기억나는 뭐 고단동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건 사실 23년부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말 얘기 말고 작년에 얘기를 하자면 네, 작년에.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주민분들이랑 또 이제 유가족분들을 몇 분 같이 저희가 다크 투어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랑 진도를 갔었는데 그때 참여하셨던 주민분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하루 일정을 다 보내고 저녁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평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주민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처음에 참사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막 밥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이렇게 목포도 오고 진도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그때 목포에서 계속 활동하시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먼 목포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나는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에 정말 안산 시민분들께서 그냥 잊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잊혀졌나 싶지만은 결국에 건드리면은 또 나오는 뭔가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서 이런 것들을 건들기 위해서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장유진 팀장님의 신청곡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유진님의 신청곡 페퍼톤스? 네. 네. Everything is okay 맞나요? 맞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둘러싼 이 모든 걸 가볍게 웃을 수 있다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따사로운 태양은 지친 나를 비추고 있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스쳐가는 풍경은 언제나 우릴 미소 짓게 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점점 잊혀져만 가는 우리들의 처음 빛바랜 낡은 지도와 녹슨 앞치마 쉼없이 달려온 기나긴 이 길 위에 한 번쯤은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걸 가볍게 웃을 수 있다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따사로운 태양은 지친 나를 비추고 있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스쳐가는 풍경은 언제나 우릴 미소 짓게 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주민들과 여러 활동들을 했고 정말 많은 정성과 마음이 더해져서 안산 전역에 노란 꽃이 물결치는 이런 과정이 있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고잔동 주민들도 정말 많은 충격에 휩싸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아까 잠깐 얘기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었죠? 네네.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앞에서는 이제 음. 그 세월호를 빼고 만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회들을 좀 마련을 했다면은 네, 근데 어떻게 고잔동에서 세월호를 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그리고 이제 유가족분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 세월호를 이렇게 입 밖에 꺼내는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좀 필요하다. 뭔가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야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을 느껴서 이제 같이 만나서 세월호를 얘기해보자라는 좀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밥 먹자. 예. 그리고 밥 한 끼 합시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거는 지금 고잔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이제 신축이 됐는데 그 신축 전에는 옥상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옥상에서 같이 이제 고기도 구우면서 맞아요. 쌈야채도 먹으면서 저 기억나네요. 유가족분들이랑 예, 그때 이제 막 네. 주민분들 오셔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거기서 뭔가에 이렇게 세월호와 관련된 오해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뭐 잘못된 이야기들을 유가족분들이 그거 아니야라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그리고 앞으로 고잔동이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다크 투어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다크 투어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자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사의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게 이게 또 다가오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포 진도뿐만이 아니라 그 제주도의 4.3에 대한 그런 역사들도 좀 알고자 그런 다크 투어들도 계속 진행을 했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 참사의 진실을 알았는데 그럼 우리 마을은 어떻지? 이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참사 초창기에 막 그 기자들이 마을을 찍으면은 되게 막 금간 벽 찍고 가고 마치 안산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동네 막 가난한 동네. 아닌데 고잔동 너무 예쁘고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고잔동은 그래서 좀 그런 인식에 대한 전환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픔을 겪었지만 인식에 대한 전환 그래서 고잔동의 역사가 어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기회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랑 같이 마을 역사 교육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잔동의 원주민으로 계셨던 어르신들 를 이제 인터뷰를 다 다니면서 그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담아서 화정천 옛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거기에는 고잔동의 되게 옛날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름다웠던 그런 고잔동의 이제 풍경들이 다 이제 어르신들의 표현들로 담겼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고잔동의 공동체가 그래서 정말 회복이 됐는가, 공동체가 단단해졌는가를 조금 이걸 어떻게 알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코로나 때 그게 좀 드러났어요. 네, 그때 코로나 시기에 가장 취약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그 복지관의 식당을 이용하셨거나 뭐 프로그램을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회적 관계들이 다 이제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우시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이때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셨던 주민분들이 이제 봉사단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 봉사단이 중심이 되셔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는 반찬도 만드셔서 다 배달하시고 노인과 노인이 살고 계시는 그런 노노가정도 돌보시고 독거 어르신 계시는 곳도 다 찾아가서 개별로 찾아가서 이제 안부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좀 그렇게 계속 단단하게 되게 신압으로 단단해진 그런 공동체성들이 좀 코로나 시기에 이게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고잔동이 더 좀 물론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마을이기도 하면서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주민들도 많이 성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도 또 행사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우리 거리 축제 같은 것도 하면서 거리를 가면서 연극도 하고 막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도 네. 되게 많아서 네네. 정말 고잔동이 볼거리도 많고 행사도 맞아요. 많아요. 네. 이제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네. 이런 문화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해마다 기업 문화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민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공연 아닌 그런 또 합창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네. 거기는 또 어른부터 나이 조금 덜 드신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던데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지금까지 형성되고 공연에 오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올해는 저희가 합창이랑 같이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 기관에서 맡은 부분은 오케스트라 공연 부분이고요. 그 오케스트라가 처음에는 가족 오케스트라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지역사회 뭐 엄마와 딸 뭐 그리고 뭐 아들과 아빠가 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 유가족분들이 또 참여를 단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뭐 전문적이신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어려운 마음이 어려울 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사실 이제 악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져보는 악기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순간에 그 좀 이제 슬픔들을 좀 잠시 넣어두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족 오케스트라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 10년이 지난 지금은 가족분들보다는 또 이제 가족분들이 남아 계시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냥 이제 개별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이웃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좀 바꿨고요. 네, 그래서 그 초창기 한
3, 4년까지는 외부 지원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 뭐 파트 연습한 저희가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룻 뭐 이렇게 악기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강사님들 강사비를 저희가 다 드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산이 점점 줄면서 이제 강사비가 굉장히 크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단원분들께서 우리는 이제 악기를 굉장히 이렇게 갈망하시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싶다. 그래서 파트별 모임을 현재는 지금 단원들이 다 자비로 그냥 이렇게 회비를 내시면서 강사님들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파트별 모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이제 그 파트별로 진행을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기업 공연을 합니다. 언제입니다. 그래서 합주 연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잡으면은 딱 이렇게 모이세요. 그러면 이제 한 1년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합주 연습하시고 공연을 올리고 그래서 뭐 그 상황에 따라 혹은 뭐 예산에 따라 저희가 공연의 규모를 뭐 안산 예당에서도 했다가 아니면 저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도 했다가 뭐 아니면 프로그램실에도 했다가 좀 그렇게 달리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업 공연을 계속 매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항상 저희가 단독 공연을 저희가 따로 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그 이제 지역사에서 제안을 해주셔갖고 안산 기억문화제 때 무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오케스트라만 이제 공연이 그때 기억문화제 9주기 기억문화제 공연을 들어갔고 올해는 한번 합창이랑 같이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합주가 항상 이렇게 녹음된 반주로 이제 하시다가 이번에는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어쨌든 오케스트라 안에도 시민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좀 하모니를 잘 들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10주기 때는 또 합창단과 같이 무대를 서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몇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몇 명까지 늘어났는지. 늘어났냐고 물어보시면 되게 막 웅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거의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사실 악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25명 정도 이제 계세요.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작년부터는 이제 파트별 모임의 단원은 아니지만 딱 그 공연에 같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따로 홍보를 해서 그때 이제 기업 때 좀 이렇게 비정기적인 단원들을 같이 모집을 해서 또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추모문화제 때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어서 더 웅장하고 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오케스트라 악기를 다루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었나요? 저는 악기를 전혀 모르고요. 합창만 하고 계시나요? 거기 선생님들 중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기관의 직원분들이 뭐 첼로나 비올라, 바이올린으로도 같이 합류해서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또 이제 직원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뭔가 파트에 대한 어떤 지속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셔서 그래서 또 딱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하나도 못해요. 합창이라도 하는 걸로. 그럼 다음은 고잔동 마을 여행으로 고잔동 함께 걷기 프로그램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어느 곳을 찾아가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얘가 이제 고잔동 마을에서 프로그램 같이 걷자예요. 저희가 다 이렇게 같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뭐 그때 꽃집은 같이 가자, 이거는 같이 걷자 이러면서 그래서 고잔동을 이제 같이 걸으면서 한 2시간 정도 걸으면서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이제 이 걷는 프로그램이 사실 유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기억교실에 기억과 약속의 길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약간 결이 조금 살짝 달라요. 이제 뭐 기억과 약속의 길은 정말 4.16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걷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같이 걷자는 이제 주민분들이 해설사가 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잔동 주민들이 해설사가 되셔서 4.16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뿐만이 아니라 조금 고잔동의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도 같이 설명도 드리고 고잔동의 역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조금 이렇게 코스 위주로 그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저희 힐링센터 046 신가임이었던 저희 사무실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가 왜 생겨났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이제 이런 설명들을 드리고 저희 건물의 4층에 가면은 이제 그 주민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굿빌리지라는 협동 조합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옆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 그 테라스가 지금은 이제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바꿨지만 처음에 그 테라스를 만들 때는 이제 온유의 뜰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단원고 3학년 2반 양온유 학생이 저희 2학년 2반. 죄송합니다. 2학년 2학년 2반. 네, 우리 온유 학생이 그 옆에 명성교회도 교인이었어요. 네, 피아노를 그래서 쳤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온유 아버님께서 이제 교회에 좀 이렇게 헌금을 내시면서 좀 같이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그때 그 테라스 온유의뜰이라는 테라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테라스에 올라가면은 정말 이게 단원고가 한눈에 쫙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거기를 이제 또 한 곡지 들렸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는 그 바로 앞에 원고장 공원이 있는데 이제 그 원고장 공원에서는 이 고잔동이 왜 고잔인지 예,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원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단원고로 들어가서 네. 이제 노란고래도 같이 보면서 거기서 이제 추모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바마 목련도 같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단원고등학교 안에 그 시나브로라는 협동조합 네, 카페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차를 대접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이 직접 와서 이제 단원고가 그 당시에 어땠고 그런 것들 어떻게 잘 극복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그래서 그 시나브로라는 협동조합 카페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좀 이렇게 단원고의 좀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같이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나와서 쭉 걷다 보면은 네. 소생의 정원이라고 네. 그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그 주민분들이 가꾸시는 정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고잔동 주민분들의 모임이 일촌가드너라고 네. 하는데 그 소생의 정원이 정원박람회나 이런 데서도 상도 받으시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고잔동 주민들이 정말 예쁘게 가꾸셨던 정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 정원이 왜 생겨났고 그래서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해 주민분들이 얼마만큼 또 품을 내시면서 같이 가꾸고 계신지 이런 주민들의 활동도 같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하고 좀 길죠?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쭉 이제 화정천을 따라서 이제 생명안전공원 부지를 계속 걸어가요. 그럼 이제 화정천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 달라진 화랑유원지 옛날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리고 거기 중간에 이제 분향소가 있었던 이런 이야기도 네. 나누고 그리고 화정천이 그 화정에 대한 유래들도 예,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꼬두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안전공원 부지가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생명안전공원이 여기가 조성될 거라는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이번 10주기 때 그 생명안전공원에서 되게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작가님들께서 굉장히 마음을 담으셔서 그 4.16과 관련된 조형물들을 설치 미술들을 좀 작품을 설치를 해놓으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저희 그 해설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네, 같이 그런 의미들도 좀 같이 네, 들으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야기 코스와 이야기들은 조금 이렇고 저희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6번 정도 이제 운영을 했고 거기 한 80여 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했네요. 네,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되게 옛날부터 아까 이제 그 마을 역사 교육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설에 대한 준비들을 계속 해어 왔었는데 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제 해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다시 한번 또 마을 역사 교육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또 10주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안산을 찾아오실 거다.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서울에서도 오시고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잘 들려드렸고 그 참여하셨던 분들의 반응들은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울에서 오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런 주민 활동들이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이렇게 우리가 배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신지식인들이 이제 막 근대 운동을 했던 막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에 고잔동 주민들을 만나보고 생각이 좀 바뀌셨대요. 그냥 이 마을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더 이런 활동들을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되게 활동한다는 것들이 좀 느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재난이 있었던 마을에서 그동안 이제 아픔을 어떻게 회복해 왔는지 예,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슬프고 힘든 이야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회복에 대한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렇지. 또
이제 아름다운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도 예, 재밌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에 좀, 보면은 또 이제 알찬 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막 운동장에 가서 막 운동회도 하고 그런 이런 기억 순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 진짜 그 프로그램이 많은 시민들 어른들이 언제 운동회를 해봐요. 아마 말씀하신 거는 그건 다른 작년 거예요. 것 같아요. 아 다른 애 네, 다른 내용입니다. 아, 행사가 하도 많으니까 막 네, 이거랑 저거랑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참여하셨던 주민분들이 또 저희 해설자로 참여를 하셔서 그러니까, 예, 네, 같이, 요렇게 저렇게 다 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설 같이 네. 공부하면서 그런 행사들을 같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랑.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갖고 되게 재밌어했고 네. 또 되게 진짜 의미 있어 해갖고 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계속 걷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더워갖고 그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함께 걷기가 계속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화정이란 게 왜 화정인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화정이 네. 그 꽃 화자의 우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보셔서 생각이 있는데 그 화정동이 그래서 왜 꼬두물인 네, 거예요? 그래서 꼬두물이에요. 아, 거기가. 그래서 그 꽃 이제 거기에 사는 어떤 소녀가 이제 우물 옆에 피어난 꽃을 꺾어서 우물에 던졌더니 그 우물에서 쏟아난 물들을 먹고 마을 사람들이 건강해졌다 이러면서 그런 만병통치물이 예, 되었다. 그 꽃이 던져진 우물, 꼬두물. 그래서 아. 화정이라는 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전설입니다. 네, 전설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활동들을 계획하고 운영하실 것인지 그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가치 걷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요. 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고 그래서 이게 그냥 10주기라서 저희가 사실 한 게 아니고 이 고잔동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간직하고 잘 들려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10주기는 끝났지만 이제 주민분들이 더 잘 하시려고 여름에 이제 다른 이런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더 멋지게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9월에 그 이제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배우신 내용들을 적용해서 9월에 아마 또 마을 걷기 프로그램을 한번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 이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역을 알기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교육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고잔동에 있는 학교들이랑 좀 컨택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랑 같이 해서 아이들이 참여를 하면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직접 아이들에게 고잔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냥 말로만 생명과 안전의 성지 고잔동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고잔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되게 여러 단체에서도 이제 좀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고 혹은 중단이 되면서 관련된 활동들을 좀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계속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그래서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우리가 또 생명안전공원이 또 활용유원지에 맞아요. 들어서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애기거리가 많아질 거예요. 맞아요, 또 고잔동이 맞아요. 또 해야 할 숙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꾸준히 이 걷기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꾸준히 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꾸준함은 뭐 저희 기관의 꾸준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이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고잔동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들어왔다가 나갔거든요. 그 와중에 결국에 남은 거는 주민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주민분들이 정말 꾸준히 잘할 수 있게 저희가 꾸준히 돕는 게 좀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또 많은 싶습니다. 인재들을 또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동네에서. 네, 10주기 맞이해서 장유진 팀장님이 정말 우리 마을에 노란꽃이 피었습니다. 25기둥 그 행사도 진행하고 또 추모문화제 13일 진행한 추모문화제에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닙니다. 네, 그 과정에 정말 힘들었는데 어떤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일단 저는 오케스트라만 사실 담당을 한 거라 음. 예, 뭐 제가 애를 썼다기보다는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애를 써주셔서 이제 만들어낸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뭐 의견을 좀 조율해야 할 필요성들도 있고 그 의견이 좀 잘 안 맞아서 또 어려운 상황들을 겪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은 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10주기를 잘 해보자. 그러니까 10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뭔가 10이 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맞아요. 그래서 10주기가 끝나는 10이 아니라 이제 10주기를 10년을 잘 왔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새롭게 뭔가를 던질 수 있는 10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 준비하신 분들의 마음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해서 네, 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성과도 너무 컸어요. 네, 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10주기를 잘 준비했었고 잘 또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주기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10주기를 기점으로 또 다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세월호를 이어나갈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럼 오늘 정말 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잔동의 그런 활동들도 계속 꾸준히라는 말 꾸준히 이어가는 게 하기 위해서 또 애쓰실 우리 유진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럼,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때요? 방송 해보니까 네, 이런 경험이 너무 처음이라서 처음 치고는 너무 말씀 진짜요? 잘하시고 너무 네, 좋습니다. 제가 말도 너무 빠르고 이래갖고 아유, 괜찮습니다. 네, 했는데, 네, 그래도 편안하게 잘 대해주셔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다 했나 모르겠어요. 혹시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아이가 또 딱 그때 태어나가지고 네. 또 세월호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맞아요. 네. 네. 건강하게 아이도 잘 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에 대해서 또 끝까지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같이 정말. 힘을 작지만 그래도 네.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힘이 커요. 네, 유진 팀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네, 오늘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노래 들으면서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잔동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놀러와 주세요. 네, 마지막 곡은 생각이 나 듣겠습니다. 항상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것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선 보이나봐 꿈이니까 만나나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봐
꿈속에선 보이나봐 꿈이니까 만나나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서 보이나봐 나에게 넌 그런가봐 잊혀질 수가 없나봐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그럴 수가 없나봐 시간으로 잊혀져가는 거지만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봐 항상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것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선 보이나봐